절대 인도에서는 네 약점을 드러내면 안 된다. 약점을 드러내는 순간 걔네들은 그게 돈이 된다는 걸 안다. 빨리 해야 된다. 급하다. 이런 것들이 다 돈이다. 계산적이다. 이게 문화 다양성에서 나오는 약점이자 해외에 나가서 살 때에는 생존하는데 아주 큰 영향력이 있는 것 같고요. 마이크로 매니징을 잘 받는 부분도 미국이랑 잘 맞는 것 같아요. 인도는 일을 잘하거든요. 머리도 좋고. 인도는 미국이나 이런 데처럼 단일 마켓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 종족이 다양하고 언어도 많고 문화도 다양하고 지역별로 발달되어 있는 산업들도 좀 다르고요. 각 개별 국가라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티타임즈 홍재 기자입니다. 아마 미래는 이 시장이 전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 정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바로 인도인데요. 우리가 정말 많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잘 모르는 시장, 이 시장을 워낙 오랫동안 경험하시고 또 전문가이신 분이 있어서 오늘 모셔봤습니다. 김진아 유니콘 인큐베이터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인도 비즈니스 꽤 되셨죠? 아, 네. 저는 인도 쪽 비즈니스만 한 지는 한 10년 넘은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인도라고 하면은 일단 전 세계에서 인구 2위.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중국 다음은 제일 많이 성장할 시장이다. 네. 여기서 돈을 벌어야 된다. 네. 그렇게 다 알고 있는 시장인데 네. 누구도 쉽게 못 가는 시장이잖아요. 경험해 보셨을 때 어때요? 쉽지 않습니까? 아, 인도가 생각하시는 것처럼 정말 어려운 시장이 맞는 것 같아요. 잘 몰라서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또 인도가, 저희는 그냥 인도 한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네. 사실 이 나라가 영어를 포함해서 공용어가 20개가 넘어가거든요. 그거 좀 안 와닿는데 사실은 네. 제 지인한테 들어보니까 정말로 자기들끼리 영어를 쓴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네네. 정말이에요? 네네. 업계마다, 네. 지역마다 조금 편차는 있죠. 뭐 제가 속해 있는 IT 업계나 이런 쪽은 특히나 이제 뭐 대화를 주로 영어를 공용어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뭐 시골 지역이나 이런 데들은 사실 영어를 못 쓰시는 분들도 많고, 네. 한국 분들이 인도 가시면 우버 많이 타실 텐데 사실 우버 드라이버들 중에 영어 쓰는 분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주로 저희가 인도로 알고 있는 힌디를 쓰시는 분들도 극소수고, 각 나라 말들이 다 달라서 뭐 자기네들끼리는 약간 사투리나 방언처럼 알아듣는다고는 하지만 어떤 언어들은 제주도 방언처럼 정말 저희가 하나도 못 알아듣는 언어들도 있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알려진 바로는 뭐 실제 사용되고 있는데 공용어 상용어로 지정이 안 된 언어가 1000개가 넘어간다고 하니까 네. 전 세계 언어보다 많은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네. 근데 이렇게 들어보면은 인도에 관심을 갖기에 너무 좀 어렵지 않냐. 네. 우리가 뭐 들어가봤자 뭐 되겠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네, 것 같은데 네. 실질적으로는 지금 인도가 우리나라한테 관심이 되게 많아졌다면서요? 네, 코로나 이후에 아주 한국의 K-드라마나 뭐 BTS들이 선전을 하시면서 한국에 대한 인도의 이미지가 상당히 좋아졌고, 미국이랑 같은 반열에 놓일 정도로 저희 국가의 이미지가 선진국처럼 취급을 당하고 있고요. 실제 뭐 그 사회 안에, 경제 시스템 안에 한국 브랜드들이 뭐 예를 들면 기아의 전기자동차들이라든지 이런 브랜드들이 선호도 1위가 될 정도로 엄청난 변화들이 많이 있고, 그걸로 인해서 한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너무 좋아져 있는 상태죠. 제가 다큐멘터리 보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네. BTS 알아? 뭐 블랙핑크 알아? 그랬더니 거의 대부분 손을 들면서 너무 좋아하는 막 이런 장면을 봤거든요. 네. 실제로 좀 잘 통합니까? 아, 네. 실제로 너무너무 통하고요. 그 인도 북부에 가면 거의 한국 사람들이랑 비슷하게 생긴 종족의 사람들이 살아요. 제가 최근에 이제 그쪽 지역을 지난번 출장 때 다녀왔는데, 그 지역 사람들이 처음에는 외국인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네. 너무 반가워하면서 너 어느 마을에서 왔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나 사우스 코리아에서 왔다. 그랬더니 BTS 그때부터 뭐 블랙핑크 온갖 한국에 저도 이름을 모르는 연예인 이름을 줄줄줄줄 깨면서 자기가 누구 팬이고, 그래서 한국에 올 그 계획이 있냐, 여행 올 계획이 있냐, 그렇게 좋으면 그랬더니 갈 기회가 되면 너무너무 가고 싶다고 할 정도로 대도시나 시골 뭐 할 거 없이 거의 정말 한국의 드라마와 BTS와 블랙핑크 거의 신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미국이랑 동격의 나라다라고 네, 생각할 네. 정도로. 인도 대사관에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는데, 인도 유사 이래로 자국의 컨텐츠가 아닌 다른 나라의 컨텐츠가 순위권 1위를 점한 적이 없대요. 감히 할리우드 컨텐츠도 박스오피스 1위를 못 해봤는데, 유일하게 한국의 드라마와 한국의 연예인들이 그 자기네 자국 문화권에서 1위를 상당 기간 하고 있는 거는 본인들이 보기에도 문화적으로 되게 특이한 현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K-드라마가 갖고 있는 저희만의 고유의 그런 스토리텔링들이 인도의 MZ 여성들한테 상당히 깊이 터치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그냥 단순히 트렌드가 아니라 우리가 공감대가 있어서 한국의 드라마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인도 내에서 인기를 얻을 것 같다, 이렇게 예측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하더라고요. 와. 오늘 저희가 이제 다루고 있는 이유가 스타트업이나 아니면 기업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만 너무 깊이 갑자기 들어가면은 너무 어려우실 것 같아서 네. 일단 많은 분들이 그냥 인도하면 떠올리실 것 같은 거부터 그냥 되게 쉬운 것부터 좀 여쭤볼게요. 네, 네. 제일 먼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너무 좀 달라 보여요. 뭐 거기 종교도 그렇고 뭐 카스트 제도도 있다고 하고 달라 보여서 네. 일단 한국의 비즈니스 문화 아니면 관습 이런 걸 갖고서 인도에 갔을 때 네. 뭐 큰 문제가 생긴다거나 네. 좀 다른 게 있을까요? 한 가지 엄청나게 큰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런 그 배경 중에 하나가 한국은 보통 개개인의 역량이 탁월하기 때문에 네.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주면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속도감 있게 자기만의 방법으로 일을 잘 만들어 가지고 오는데 인도는 좀 마이크로 매니징을 해야 돼요. 이 일을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와 라고 하면 퍼포먼스가 나요. 그러니까 한국식의 방식으로 이 사람들한테 일을 주면 이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한국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9시에 출근을 해서 6시까지 일을 한다. 그러면 한 1시나 2시 정도에 오늘 할 일이 끝나면 상사한테 가서 물어보잖아요. 저 일이 끝났는데 뭐를 더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인도는 물어보지 않아요. 아주 마음 편하게 남은 시간을 즐겨요. 아, 나 오늘 끝냈어. 네, 심지어 그게 반복되면 그 시간 나가서 놀아도 된다고도 생각해서 대놓고 물어봐요. 저 일찍 가도 돼요? 왜? 영화 보러 가려고요. 일이 없니? 네. 가면 안 되는데, 네, 그럼 앉아서 일을 할게요. 그리고 일을 해요. 야근과 주말 근무를 마다하지 않아요. 되게 일을 즐겨 하는 편이에요. 네네. 일을 잘해요. 그런 점에선 비슷한데, 이제 일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 인도는 본인들을 관리 감독하는 거에 반감이 없어요. 오히려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줄수록 오히려 퍼포먼스를 내는 문화고요. 한국은 그 주도성을 개인한테 맡겼을 때 퍼포먼스가 나는 문화인데, 삼성전자에 근무하고 있는 인도 친구 한 분이 이제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자기는 해오라는 대로 다 했는데, 자기 보스는 매일 자기한테 화를 낸대요. 네.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도대체 어떤 포인트에서 걔가 화를 내냐 했더니 자기가 하루는 퇴근 시간이 거의 임박해서 보스가 일을 주더라는 거죠. 상사가 일을 줘서 언제까지 하면 되냐 했더니 가능한 빨리 해달라. 그래서 알겠다. 그래서 그날은 퇴근을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을 해서 그 일을 해서 점심때 줬대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 친구한테 우리나라에서 가능한 빨리라는 얘기는 right now다. 그거는 너 집에 가지 말고 여기서 일하라는 얘기를 이렇게 빼고 하는 거다. 그래서 다음부터 상사가 너한테 가능한 빨리라고 얘기하면 지금 당장 하던 모든 일을 멈추고 이 일을 가장 먼저 해서 줘야 된다라고 하고 하면 아마 상사가 만족을 할 거다. 한국은 그렇다. 가지 말라는 얘기를 안 한다. 스킵되어 있다. 그 내용이. 그랬더니 그제서야 이제 자기가 이해가 된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었는데 이제 반대로도 적용이 되는 거죠. 네. 그들 입장에선 그걸 구체적으로 주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들이 해석할 수 있는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해석을 한 거였는데 저쪽에서는 자기가 해석한 것과 다른 반응이 오니까 이걸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이런 문화적인 차이가 한국의 제조 대기업들이 인도에 가서 인도 사람들을 고용했을 때 그런 차이들로도 많이 나타나고 뭐 스타트업이 현지 기업들이랑 일을 할 때나 아니면 현지 엔지니어들을 고용을 했을 때 경력이 너무 화려한데도 불구하고 퍼포먼스가 안 나는 부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인데요. 이 부분만 잘 아시고 업무 관리를 하시면 사실 인도 사람들이 머리도 좋고 일도 즐겨서 하고 어쨌든 일 자체를 본인들이 열심히 할 의지가 있으시고 또 경력직들은 사실 연봉이 낮은 편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뭐 주니어층들은 사실은 한국보다는 아직까지는 좀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서 또 영어가 되니까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실 때 여러 가지로 경험 있는 많은 친구들을 뽑으실 수 있으니까 이점이 되실 수 있죠. 이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생각나는 게 친구 중에 인도 보스 밑에서 일했던 친구가 있어요. 네. 너무 짜증난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참견이 많다. 네네네, 맞아요. 그 문화적 차이가 있는 거군요. 네네. 거기서는 세세하게 시키는 게 잘 시키는 거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인도의 중년 이상의 남성분들은 잔소리는 많은데 뭘 좀 안 하시는 경향도 있어요. 또 궁금하고 좀 걱정되는 건 또 종교가 뭔가 이렇게 인도하면은 뭔가 엄격할 것 같고 이래서 우리가 좀 조심해줘야 되는 거나 이런 것도 좀 많이 있나요? 오히려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슬림 같은 경우에는 유일신이고 워낙 좀 타이트하게 종교적인 가이드들이 있다 보니까 뭐 술도 먹으면 안 되고 이혼 남녀끼리 동침하면 안 되고 이제 국가별로 좀 편차는 있지만 이런 좀 엄격한 사회 문화적인 관습들도 있고 그 종교적인 어떤 법칙들이 있는데 힌두는 사실 다신교 종교이다 보니까 오히려 되게 오픈마인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다른 사람이 믿는 어떤 종교에 대해서 반감
부담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one of them으로 잘 인정해주는 면이 어느 정도 있고요. 자국 내의 문화가 다양하다 보니까 누군가한테 자기네 문화를 강요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인도가 전 세계에서 베지테리안 요리들이 가장 많이 발달되어 있을 정도로 힌두 문화 자체가 살생을 좀 금하는 게 있어서 베지테리안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맛있는 음식들이 베지 음식들이 많이 발달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육류를 하는 거에 대해서 뭔가 편견을 가지고 본다던가 뭐 비판하는 의식을 갖고 있다던가 이렇지 않고요. 뭐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뭐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에 들어오면 정말 인도 베지테리안들은 뭐 살 수가 없었거든요. 직접 요리를 해먹지 않으면. 그러면 일시적으로 육식을 취해요. 살기 위해서. 그랬다 자국에 돌아가면 이제 다시 베지테리안이 된 사람도 있고. 융통성이 좀 있네요. 네, 그걸 끝까지 또 고수한 사람도 있어요. 다만 뭐 카스가 높고 사회 경제적으로 아주 위에 있는 그룹들은 좀 다를 수 있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뭐 비즈니스를 하면서나 단기로 여행을 가셨을 때 만나는 쪽에서는 오히려 다양성으로 인해서 저희의 고유성도 인정받을 확률이 많지 그것 때문에 뭔가 이렇게 위험한 부분은 없는데 다만 인도 내에 법적으로는 없으나 문화적으로 존재하는 카스트상의 외국인들은 아직도 높은 카스트는 아니고 좀 낮은 카스트이고 교육 수준이 높지 않은 지역들, 특히나 이제 관광도시 같은 경우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지역에 가서 예를 들어서 외국인의 여자들이 그 지역의 사람들이 좀 금기시하는 다리를 노출하는 옷을 입는다든지 아니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어떤 행위들, 그쪽 지역에 로컬 사람들만 있는 지역에 뭐 늦은 시간에 이렇게 오고 간다든지 뭐 하는 그런 것들은 사실은 위험할 수 있기는 하죠. 카스트를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실제 인도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 사람의 이름을 보면 이 사람이 어느 지역 출신의 어떤 카스트인지를 대부분 알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카스트의 성에 보면 종교, 지역, 직업군이 나온대요. 역사학자분들이 얘기하시는 해석과 다를 수도 있지만 제가 그 사회에 오고 가면서 피드백을 받은 결론으로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위아래의 직급이면서 동시에 여러 다민족 국가를 하나로 엮어서 흩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방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만 있어야 되고 얘는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라 위가 존재하려면 밑에도 있어야 되고 내가 존재하려면 옆이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네가 카스트보다 높아 낮아 이런 얘기를 질문하는 것 자체가 상대가 듣기에 조금 불쾌해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높은 카스트 분들은 당연히 밑에 카스트가 그렇다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뭐 결혼을 할 때 여전히 위의 카스트와 낮은 카스트가 결혼하는 부분에 뭐 집안의 반대가 있기도 하고 지금 인도 총리가 사실은 좀 낮은 카스트 출신이어서 정치 쪽에서 자리를 잡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이 여전히 발목을 잡을 정도로 카스트가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생각하는 거랑은 좀 많은 다른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카스트에 대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선입견을 갖고 접근해서 질문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불쾌해하는 경우들을 많이 경험을 했어요. 아예 안 여쭤보는 게 나은 거군요. 네. 많이 얘기하시는 게 인도의 카스트가 존재하지만 재편되고 있다. 자본에 의해서 재편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릴라이언스 지오 같은 곳인데 그 릴라이언스 지오가 한국으로 치면 SK텔레콤 같은 이제 거대 통신회사를 가지고 그룹사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릴라이언스 지오라는 데를 갖고 있는 릴라이언스 그룹인데요. 여기는 뭐 그 딸 결혼식에 비욘세가 축가를 부르고 뭐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이 갔다 오고 할 정도의 이제 규모의 전 세계적으로 정말 그 열 손가락 안에 꼽히는 인도 안에서도 부호인데 이 집안이 저희가 이해하고 있는 카스트로는 이제 3단계 계급 상인 계급 출신이에요. 여기가 엄청난 부를 일구면서 인도 사회의 카스트의 최상단에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인도의 카스트가 자본에 의해서 재편되고 있어서 이제는 자본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카스트의 최상단이다. 뭐 그런 얘기들도 이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게 지금 뭐 순다 피차이 구글 대표도 인도분, 그 다음에 뭐 사티아 나델라 같이 한번 이렇게 부딪혀 보셨을 때는 어떤 점들이 그들을 좀 성공으로 이끈다고 보세요? 일단 저는 인도는 다양성이 장점이자 강점이자 약점인 것 같아요. 의견이 너무 분분하고 그걸 일일이 다 맞출 수 없는 여러 가지들도 있지만 그 다양성으로 인해서 결국은 자국 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경쟁 환경 내에 살아남는 DNA가 상당히 잘 발달되어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인도 사람들은 인도 안에서 옆 도시로 이사를 가던
네. 아니면 다른 나라로 가던 그게 별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인도 엔지니어들이 자기 딴 회사 가려고 알아본다 그러면 어디? 그럼 뭐 싱가포르도 알아보고 있고 영국도 알아보고 있고 미국도 알아보고 있고 야 미국 괜찮아? 영국 괜찮아? 뭐가 어떤데? 내 친구들 뭐 거기서 일하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 인도 안에서 델리에서 일하다가 벵갈루루에 갔다가 갑자기 어느 날 영국에 가서 일하고 있고 자기네 나라 안이 마치 하나의 EU처럼 여러 국가의 집합체 같은 분위기니까 이 바깥으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더 자유로운 것 같고 그래서 언어도 다양하니까 공용어를 영어를 쓰면서 언어적인 파워도 생겼고 그리고 특히 미국의 그 인도계 CEO들이 많은 이유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먹고 살기가. 말도 안 통하고 뭐 그렇다고 경제가 막 규모가 대국도 아니고 개발도상국이었으니까 영국에 오랜 기간 동안 또 식민 지배도 받으면서 여러 가지 핍박도 많이 받았고 착취도 많이 당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어떻게 해야 내가 돈을 벌 수 있는지에 대한 경제관념이 아주 본능적으로 장착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사례가 제가 한번 벵갈루루라는 지역에서 다른 도시로 이동을 해야 돼가지고 아침에 택시로 우버를 타고 가는데 그 우버에서 메시지가 왔어요. 이제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갈 건데 톨게이트비는 이제 요금에 포함이 돼서 결제가 될 거니까 드라이버한테 현금을 주지 말아라 이렇게 메시지가 왔어요. 근데 제가 시간을 보니까 약간 시간이 임박한 것 같아서 저도 모르게 기사한테 조금 빨리 가줄 수 있냐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저기 앞에 톨게이트가 분명히 보였거든요. 갑자기 저한테 현금이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없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톨게이트를 통해서 고속도로를 가면 빨리 갈 수 있는데 거기 분명히 돼 있다고 했는데 네, 톨비가 없대요. 현금이 없대요. 그 톨게이트비를 내면 네가 주면 우리가 빨리 갈 수 있대요. 그래서 제가 아니 분명히 우리는 고속도로를 향해 가고 있고 톨게이트는 저기고 넌 저기로 가고 있고 그리고 톨비는 포함되어 있다고 우버에서 내 메시지를 받았다 했더니 맞는데 자기가 현금이 없대요. 톨비는 현금으로 수가 없다. 네, 가는 건 맞는데 자기가 현금은 없어서 옆에 도로로 가려고 했는데 네가 있으면 우리가 빨리 갈 수 있대요. 그냥 주면 되는데 괜한 심술이 나서 뭐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자. 없다. 끝까지 없다. 이제 그랬어요. 정말 톨게이트를 눈앞에 두고 이 친구가 고속도로에서 유턴을 하거든요. 인도는. 유턴을요? 네. 소도 다니고 그래요. 뭐 할머니도 건너가시고 요새 새로 생기는 대도시의 고속도로는 못 그러지만 고속도로라고 이름 붙여져 있는 한국의 국도 같은 도로들은 이제 거기 소도 다니고 이렇게 유턴도 하고 해요. 유턴을 막 먼지 날리게 유턴을 하시더니 정말 비포장 외길로 들어서서 그 방면으로 가긴 갔나요? 네, 가긴 갔어요. 제가 이제 지도 이렇게 보니까 어디 이렇게 고속도로 옆에 이렇게 외길로 공항 가는 방향이긴 한데 이제 키로수도 더 길고 이제 외길인데 저쪽에서 오면 가다가 멈춰야 되고 백킬 수는 있나 하는 데인데 그때 제가 그걸 다녀와서 인도를 좀 아는 인도랑 비즈니스하는 싱가포르 친구한테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인도 애들한테 절대 약점을 드러내면 안 된다. 내가 빨리 가고 싶다는 게 약점인 거군요. 약점을 드러내는 순간 걔네들은 그게 돈이 된다는 걸 안다. 그래서 그걸 취하는데 한치의 망설임이 없다. 그래서 절대 인도에서는 네 약점을 드러내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인도에서는 아무리 마음이 급하고 정말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도 괜찮아. 나 시간 많아. 나 안 급해. 나 또 할 수 있어. 괜찮아. 이렇게 하고 끝까지 기다려. 예를 들어서 뭐 미팅 하나 잡는데도 거의 마지막 시간대에 컨펌이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이제 한국에서는 미리 세팅을 해야 되니까 일정을 막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쪽 압박을 견디고 여기에 급하게 했다가는 혹시 나한테 불리한 조건이나 기업에 불리한 어떤 걸 얘기를 할까봐 너네하고 하는 미팅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그냥 기다리는 거죠. 안 돼도 괜찮아. 우리 딴 애들 만날 수 있어. 그게 속이 정말 이렇게 까맣게 타들어가는데 이 친구들은 그게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인도는 그런 빨리 해야 된다, 급하다 이런 것들이 다 돈이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인도 사람들을 많이 경험한 이제 유학생들은 인도 사람들을 아주 싫어하는 이유들이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죠. 계산적이다. 그쵸.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문화 다양성에서 나오는 약점이자 실제로 그걸로 인해서 해외에 나가서 살 때에는 살아남는 방법이네요. 생존하는데 아주 큰 영향력이 있는 것 같고요. 마이크로 매니징을 잘 받는 부분도 미국이랑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가 이제 아주 정량적으로 KPI들을 명확하게 던져주는데 그게 명확하면 인도는 일을 잘하거든요. 머리도
좋고 그리고 뭐가 자기한테 이익인지 너무 잘 아니까 충성심은 없는 것 같은데 자기한테 이득이 된다고 하면 자기 보스의 얘기를 잘 따라요. 그 생각도 갑자기 드네요. 보통의 이미지들이 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한두 분 정도 좀 충성심을 로얄티를 보여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확 올라갈 수 있겠네요. 그렇죠. 엄청나게 대우를 받을 수 있죠. 인도 쪽에 뭐 경험 있는 분한테 여쭤봤어요. 그래서 정말 거기 흥정을 많이 하느냐 그랬더니 대기업들끼리 뭐 계약을 하더라도 일단 항상 제일 먼저 날라오는 게 이게 맞는 가격이라고 생각해? 이렇게 날라온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아무리 큰 딜이라도 일단 깎고 들어간다고. 맞아요. 거기는 이제 은행들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은행들요? 은행들도 서로 믿으면 안 된다고. 다행히 이제 스타트업 씬이나 IT 쪽은 뭐 미국에서 공부하신 분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서구화되어 있는 업무 스타일, 그 다음에 마인드셋, 가치관들을 많이 갖고 있어서 저랑 비슷한 업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좀 그나마 덜 인도스러운 걸 느끼시게 될 거고 나머지는 여전히 인도 같은 그런 문화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도 좀 옛날에 생각해보면 네네, 그쵸. 저 어렸을 때는 뭐 버스 타면은 소매치기 조심해라, 네네네. 택시 탈 때는 길 안 돌아가나 네, 조심해라. 네. 다 있었잖아요. 네. 거쳐서 이제 국민성이 올라가면서 네, 네. 많이 없어진 네, 거니까 그런 것들 이제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 근데 여기까지 들으시면 너무 어려워, 못 가겠어 이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럼 이제 올해 많이 인도 분들이랑 많이 비즈니스 해보셨으니까 어떻게 하면 좀 친해질 수 있나요? 제가 쓰는 방법으로는 좀 지역색을 이용한달까?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인도가 워낙 종족이 다양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용하고 있는 언어도 많고 문화도 다양하고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는 제가 다른 기업들한테 설명을 드릴 때에는 인도는 미국이나 이런 데처럼 단일 마켓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 EU처럼 경제 공동체라고 보시고 각 개별 국가라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도 하나를 뭉뚱그려서 사업화 전략을 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들어갈 지역을 먼저 정하시고 그 지역에 맞는 전략을 그때그때 하셔야 하고 업종에 따라서 문화전이 현상이 최근에는 조금 있긴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한국의 컨텐츠들이나 이런 것들이 전국 단위로 인기를 얻으면서 북부에 가나 중부에 가나 남부에 가나 어떤 것들이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것들이 있긴 하지만 그건 아주 특별한 현상들인 거고 전반적으로는 문화전이 현상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우리가 델리에 가서 뭘 팔기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자연 전파적으로 뭐 한국에서 부산에서 팔고 광주에서 파는 것처럼 가지지 않고 남부나 중부에 가서 팔으려면 그쪽 지역에 가서 다시 세일즈 전략과 마케팅 전략을 해서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인도 시장에 들어가실 때 한국 기업들이 좀 인도에 대해서 가장 크게 염두에 좀 두셔야 되는 부분들일 것 같고요. 그렇기만 해도 그 단일 주 하나만도 사실 시장 규모가 작지 않기 때문에 거의 뭐 우리나라 하나 사이즈 정도니까 상당히 크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별로 발달되어 있는 산업들도 좀 다르고요. 그 경제적인 수준 단계들도 좀 편차가 있을 수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렵다고 생각하고 인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앞에 말씀드린 걸 저는 상당히 좋게 보는 부분들이거든요. 좀 다양한 경험들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아무래도 현지 사람을 친구로 사귀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친구를 사귀면 아무래도 그 국가에 대한 이미지가 내가 돈을 버는 대상이라기보다는 뭔가 관계 중심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인도도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관계성에서 나오는 어떤 지속성 같은 것들을 만들 수 있는 힘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먼저 배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 카스트가 있으니까 니네는 뭐 민족이 조금 미개한 거 아니냐 아직도 그런 계급 사회가 존재하니까 라든지 또는 성폭행이 많은 나라니까 니네는 되게 교육 수준이 낮은 나라다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들을 갖고 그 사람들을 대하면 사실 본인들도 다 느끼겠죠. 그래서 그런 선입견들을 최대한 좀 배제하고 친구를 좀 먼저 사귀어보시면 처음 진입하시는 분들은 도움이 조금 되실 것 같고 대기업들은 사실 그러기 어려우시죠. 뭐 당장 실적 내셔야 되는 분들이신데 뭐 그분들이 가서 친구 사귀고 뭐 1년, 2년 기다리실 수 없으니까 이제 지역별로 나가야 되는데 보는 사람들은 뭔가 가이드가 있으면 좋겠잖아요. 인도는 14억, 15억 되죠. 거기에 그쵸? 이제 지역도 크고 한 몇 개 정도로 나눠야 될까요? 테크 트렌드를 뺀 내년 트렌드 전망이 무의미해졌습니다. 어떤 트렌드도 IT 트렌드의 중력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티타임즈가 준비한 2024 IT 트렌드 강좌 LLM이 모든 것을 집어삼킨다. 2024년은 챗 GPT를 만든 초거대 언어 모델 LLM이 모든 기기, 모든 서비스에 스며드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LLM이 스마트폰 이후 최대의 하드웨어 전쟁, 인터페이스 전쟁을 촉발할 것입니다. LLM이 모든 것을 집어삼킬 2024년, 우리는 어떻게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해야 할까요?